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할머니, 뭐라고요? 아버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어요. 가족들이 두세 번씩 되묻는 순간 속으로 아내가 늙었구나, 귀가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청력은 시력보다 더 은밀하게 무너집니다. 눈은 뿌옇게 보이면 금방 알아차리지만 귀는 소리를 놓쳐도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청력은 가장 먼저 잃고 가장 늦게 발견하는 감각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귀가 안 좋으니까 대화가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더라.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여러분, 청력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웃음소리, 손주의 제잘거림, 친구와의 대화, 심지어 새소리와 빗소리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의 절반 이상이 바로 소리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고 두렵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청력 저하를 늦추는 생활 습관부터 보청기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꿀팁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귀는 아직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면 늦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관리하면 70대, 80대, 아니 그 이후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력은 한순간에 뚝 하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약해집니다. 내 귀가 언제부터 나빠진 걸까? 사실은 40대 후반부터 이미 조금씩 청력 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뇌가 워낙 똑똑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소리로 보완하려 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족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TV 소리 너무 커요. 할머니,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못 들으셨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미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청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첫 번째, 나이. 우리가 흔히 노인성 난청이라고 부르는 것, 바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청력 저하입니다. 특히 고주파음, 즉 새소리나 아이 목소리처럼 높은 톤이 먼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소음 노출. 젊을 때 공장에서 일하거나 큰 소리에 오래 노출된 분들 많으시죠? 그때의 손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요즘은 이어폰을 크게 듣는 습관 때문에 50대 이전부터 청력 저하가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질환과 약물.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귀 혈관을 막아 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항생제나 고혈압 약은 부작용으로 귀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네 번째, 생활 습관. 귀를 자주 파는 습관, 물놀이 후 귀 관리 소홀, 흡연과 음주까지. 작은 습관이 모여 큰 손실을 불러옵니다. 이미 청력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신호들. TV 소리를 점점 크게 듣는다. 가족이나 친구가 말할 때 두세 번씩 되묻는다.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전화 목소리가 뭉개져서 알아듣기 힘들다. 높은 소리, 새소리, 초인종 소리를 잘 못 듣는다. 이 중에 두세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여러분 귀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청력 저하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필요한 경우 보청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청력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력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7가지 습관 꼭 메모해 두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1. 볼륨을 낮춰라.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큰 소리입니다. 특히 TV, 라디오, 이어폰.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볼륨을 올리지만 귀 안쪽 청신경 세포는 매일 조금씩 손상됩니다. 실천 팁. TV 볼륨을 평소보다 한 칸 낮춰보세요. 이어폰은 최대 볼륨의 60% 이하, 하루 사용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세요. 이 귀 파는 습관 버리기. 많은 분들이 귀지를 파야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귀지는 오히려 귀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과도하게 파면 외이도를 상처내고 세균 감염까지 부릅니다. 올바른 관리법. 귀 안쪽은 건드리지 말고 겉부분만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답답할 정도로 귀지가 많다면 집에서 파지 말고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적으로 제거하세요. 3. 정기적인 청력 검사. 눈은 매년 시력 검사를 하면서 귀는 평생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검사 후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의 청력이 어디서 약해지는지 바로 알 수 있고 필요하면 보청기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소음 차단하기. 여러분, 시장, 공사장, 결혼식장, 이런 곳에 가면 소음이 정말 크죠. 짧은 시간이라도 소음이 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꿀팁. 소음 많은 장소에 오래 있어야 한다면 귀마개를 챙기세요. 요즘은 작고 눈에 잘 안 띄는 귀마개도 많습니다. 5. 귀에 좋은 음식 챙기기. 청력은 결국 혈액순환과 신경 건강에 달려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 오메가3, 귀 혈관을 건강하게. 견과류 비타민이 신경세포 보호. 채소와 과일,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억제. 특히 호두, 시금치, 블루베리는 귀 건강 삼총사라고 불립니다. 6. 약물 관리. 어떤 약은 청력에 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항생제, 이뇨제, 그리고 고용량 진통제까지. 물론 꼭 필요한 약이지만 장기 복용 시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실천 팁. 약을 장기간 드셔야 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세요. 7. 금연 앤드 절주. 담배와 술은 귀 혈관을 좁게 만들고 결국 청신경을 망칩니다. 특히 흡연은 난청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고 술은 줄이시는 것, 귀뿐 아니라 온몸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청력을 지키는 7가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볼륨 낮추기, 귀 파지 않기, 정기 검사, 소음 차단, 음식, 약물 관리, 금연 절주. 이 7가지만 실천해도 청력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청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나는 아직 필요 없어. 보청기 끼면 늙어 보이지 않을까?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별로라던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보청기를 쓰신 분들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이제야 세상이 다시 들린다. 손주 목소리를 이렇게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니 기적 같다. 보청기는 단순히 귀에 장착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보청기, 왜 필요할까? 청력이 떨어졌는데 그냥 두면 뇌가 소리 듣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즉,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도 뇌가 소리를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력이 떨어졌을 때 바로 보청기를 쓰는 것이 남은 청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보청기 구매 시 체크할 것들. 1. 청력 검사 후 맞춤 선택. 보청기는 안경처럼 무조건 맞춤이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전문센터에서 청력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2. 귀 형태와 생활 패턴 고려. 웨이도형 작고 눈에 잘 안 띈. 귓바퀴형 착용 조작이 편리. 충전식 vs 배터리식 본인 생활 습관에 따라 선택. 3. 가격보다 중요한 건 서비스. 보청기는 한 번 사서 끝이 아닙니다. 착용 후 조정, 청소, AS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믿을만한 판매처, 사후 관리 잘 되는 곳을 고르셔야 합니다. 보청기 사용 적응 꿀팁. 보청기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 들리진 않습니다. 뇌가 새로운 소리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적응 3단계. 1단계 집안에서 짧게,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 1~2주. 2단계 시장, 공원 같은 시끄러운 곳에서도 사용 2주에서 4주. 3단계 장시간 착용하며 점차 생활 전반에 익숙해지기. 중요한 건 처음엔 불편해도 포기하지 않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보청기 관리법. 매일 사용 후 부드러운 천으로 닦기. 습기에 약하니 보청기 전용 건조함에 보관하기. 배터리 교체용이라면 밤에는 배터리 뚜껑 열어두기. 정기적으로 센터 방문해 청소 점검 받기. 작은 관리 습관 하나가 보청기의 수명을 2배 이상 늘려줍니다. 여러분, 보청기는 늙은 사람만의 장치가 아닙니다. 삶의 질을 되찾는 도구입니다. 만약 청력이 불편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뭐라고?
다시 말해줘라고 몇 번이나 묻다가 결국 대화에서 빠져버린 경험. 또는 손주가 와서 할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못 듣고 지나쳐버려서 아이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적.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대화에서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집니다. 청력은 단순히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실제 이야기 1.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 할머니는 몇 년 동안 TV 볼륨을 점점 키우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해도 잘 안 들리니 어쩔 수 없으셨죠. 그러다 결국 보청기를 맞추셨습니다. 처음엔 이거 불편해서 못 쓰겠다 하셨는데 손주가 와서 할머니 목소리가 다시 들려요라고 웃는 순간 그 불편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실제 이야기. 부산에 계신 68세 김어르신은 청력이 떨어진 뒤 점점 사람 만나는 걸 줄이셨습니다. 내가 말해도 잘 못 알아듣고 상대가 다시 말해주는 것도 미안하더라. 그래서 모임도 피하고 집에만 계셨죠. 하지만 보청기를 쓰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모임에 나가게 되고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웃을 수 있게 됐다면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청력은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은 관리 방법과 보청기라는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사랑, 가족의 웃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혹시 지금도 잘 안 들리는데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청력 관리와 보청기 사용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하세요. 작은 소리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노인이 아니라 다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을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귀와 삶이 앞으로도 또렷하고 따뜻한 소리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청력 관리 노하우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청력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